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윤석열, 아내인 김건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어떤 핵심 증거인 계좌, 그 계좌에 대해서 추가 공개를 거부를 한 상황이죠. 사실상 핵심적인 그 계좌 거래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지가 없는 것을 떠나서요, 해당 계좌의 공개가 발생하게 될 어떤 파장, 이것을 윤석열 본인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범죄가 될 만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이 혐의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된 소식 먼저 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도이치모터스 관련 계좌 추가 공개 거부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윤석열 물타기 하면 그건 특검 아니다, 말장난이다 라는 식의 본인이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자,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수용 발언 의도를 의심하면서 맹비난을 했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털은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에 윤석열은 받아라, 받으면 좋다, 받아야 선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이 여기에 대해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거론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안 받고 선거할 수 있겠냐,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런데 이런저런 조건 고발사주와 같이 가자, 부산저축은행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이라는 건 상설수사기관이 늦장수사, 봐주기수사, 부실수사를 했을 때 임명하는 것이지 범죄 사실이 특정도 안 된 것도 영장까지 치는 수사를 하는 것, 특검을 간다는 것은 원래 특검 취지에 안 맞는다, 어떻게 보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해라, 어떤 조건이라도 공수처에도 수사하고 있고 또 만약 자신한테도 무슨 비리가 있다라고 했으면 특검을 안 해도 벌써 검찰이 수사를 했다, 안 하고 왜 놔뒀겠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란 이 말이다. 그러나 이걸 너무 과도하게 조건을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건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검도 수사 대상에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데 몇 개씩 집어넣어서 물타기 한다면 그건 특검이 아니고 말장난이다. 자, 주가 조작 등의 혐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최근 구속된 것,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에 관련된 수사 필요성, 이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TV 토론에서도 말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도에 거래한 내용, 그러니까 그 거래한 게 일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역을 받겠지만 그게 시세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첩보를 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여러 번의 별건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계좌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제 기자들이 했는데,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의 모든 금융계좌를 다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문제가 돼서 의혹이 제기된 건 공개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기사를 읽으면서 윤석열의 이 발언을 읽는데, 발언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문맥도 이상하고 하니까 읽는 게 어려운 기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윤석열이 특검을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발사주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특검 요구는 물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굉장한 헛소리를 펼치고 있죠. 자, 일단은 두 사건 중에서 무엇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 경우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출발 지점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 자체라기보다는요, 그 출발 지점에서 생겼던 윤석열이 관련된 사건이 있죠. LH의 공영개발을 막아 세우고 민간개발업자가 사업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대장동 일대 부지를 대거 사들여야 했고, 그를 위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바,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조영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대출을 불법 알선수재했던 것, 그 알선수재 혐의도 확인되고 심지어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내용까지 모두 이제 확인이 돼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던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이 뭘 했습니까? 바로 주인검사였죠. 자, 근데 윤석열이 주인검사일 때 이 조영선의 혐의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2014년 경찰의 재수사로 이제 수원지검에 어쨌든 기소가 되고 2015년에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게 됐죠. 자, 무엇보다 조영선의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진술과 근거가 이미 2011년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에서도 모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이 주인검사, 그러니까 윤석열조차도 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검찰이 조영선 씨에 대한 혐의를 묻지 않았던 것, 결국 사실상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출발이 순항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로 시작을 했던 시점,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또 이제 조영선이 꾸렸던 대장동 팀이 일산 풍동 개발업에도 뛰어들죠. 자,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역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409억 원의 이 돈을 대출받고 이 중에 조영선이 이제 90억 원의 돈을 차명회사로 꿀꺽한 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조영선을 불러들였으나 역시 이것도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뭔가 묘하게 그 타이밍마다 윤석열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조영선과의 끈끈한 인연도 특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2011년에 조영선의 변호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박영수 특검.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영선의 변호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박영수 특검과 함께 이제 특검을 함께 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 이 사람이 또 변호를 했던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 대장동 게이트 그 출발 지점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왔던 조영선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혐의를 덮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 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의 공범격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출발 지점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무혐의로 또는 혐의로 묻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상당히 이 대장동 게이트가 커지게 하는데 출발 지점에서 그 길을 잘 닦아준 것이죠. 이뿐 아니라 화천대유라는 이름 모를 회사에 400억의 거액을 대출했던 그 자금의 흐름 끝에 그 정창성이라는 명동 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 대부업 재벌, 그 재벌이 있었고, 이 정창성이라는 인물 주변에 소위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창성이라는 인물이 주변에다가 이제 윤석열이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정창성의 동생 역시도 서울중앙지검 1호차 운전자로 있으면서 김만배라는 인물과 정창성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개입이 있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의혹 역시도 운전사와 김만배 그리고 정창성의 연결고리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윤석열은 그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어찌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실, 이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핵심 혐의점에서 자신만 쏙 빠져나가려는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고 어떤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본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이 상당히 자신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더 이상은 이제 숨기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장모의 범죄 사건을 정치적 논란으로 이동시키려고 뭐 선거 개입이다, 뭐 공작이다, 여권발 프레임이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지만, 자, 아무리 제시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해도 특히 아내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은 뭐 관심도 없을 거야, 분명히 뭐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속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건과 관련 없는 시기에 자료를 눈속임용 자료로 제출을 했던 것도 뭐 사실상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떴듯하면 윤석열이 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겠죠. 사진 뭐 보시면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한다시고 공개했던 주식거래 그 내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10월 20일에 이제 윤석열의 국민캠프 법률팀에서 방금 보셨던 이 자료, 무려 23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공개를 했죠. 자, 그런데 이거 공개를 했던 거래 내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내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201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식 매수 내역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핵심 기간 동안의 내역들은 임의로 어떤 삭제를 한 상태로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2010년 9월부터 내용들은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정작 윤석열 측에서 공개한 내용은 2010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의 내용이 주된 자료로 그렇게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 일부의 어떤 정상적인 기자들이 이 기간 동안의 자료, 핵심 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윤석열은 앞서 보신 기사처럼 이거 보여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나서는 거죠. 해당 거래 내역은 이제 뭐 신한증권을 통해서 이걸 뭐 요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것만 보여주게 되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범죄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많은 부분에서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한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사건 통상 주가 조작을 위해서 아무래도 주식을 뭐 매도할 주체와 매입할 주체가 각각
각각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매도하는 계좌에는 주식을 넣고 매수하는 계좌에는 뭐 현금을 넣는 그렇게 두 계좌 간에 서로 약속된 가격으로 주식의 매입과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이렇게 해서 시장 가격을 조종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또 주가를 올라서게 해서 소위 개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 사고 파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또 뛰어들어가지고 주식이 더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주가 조작의 기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쩐주와 선수들의 어떤 합작을 위한 계좌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주주의 역할이죠. 자, 김건희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갖게 되면서 대주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 그 배경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선수인 이정필을 소개받기 그 8개월 전 권오수의 수족인 두창섬유 그 이모전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블록딜로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대규모 주식을 넘겨가지고 그 김건희가 대주주로 올라선 것이고요. 이는 이제 선수로 뛰었던 이정필이 검찰 그리고 경찰의 어떤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과 또 일치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의 내사 그 진술서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매수 계좌 200만 주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권오수가 주변 지인들한테 매입을 권유를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그 수족이었던 두창섬유 이모전 대표가 주식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거 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자백한 바가 있죠. 여기에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듯 이미 진실은 거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인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도 구속되고 권오수도 구속된 상황.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울 그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권오수가 어제 오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정조사에 요청에다가 몸에 좋지 않다. 자신은 몸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가 있죠. 이 권오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뭘까요? 또 이제는 정말 김건희 턱밑까지 이 진실이 가까워진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쩐주도 아니고 공범으로서 이 김건희가 이 범죄 어떤 혐의가 더 특정되다 보니까 권오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이 의혹이 더 가중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핵심 계좌 거래 기간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러댈 수 있는 말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불안감에 나온 어떤 한마디가 그 기간의 내역은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의 대응은 또 어떤지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응은 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없는 죄라도 씌울 것, 수사 열심히 하지 마라. 김건희 감싸기에 나선 야당.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이 방어진을 치고 있고 논문 표절, 경력 위조 의혹도 감싸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오로지 목표가 윤석열 공격을 위해서 동원된 수사고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울 것이다.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경력 위조 의혹도 논문 표절 의혹과 경력 위조 의혹도 모두 부인을 했죠. MBC의 기사입니다. 권영세,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관제 리스크를 통해 후보의 선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의 수사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다라고 해서 바로 김건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대장동 의혹 수사는 지금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묵어도 한참 묵은 건데 갑자기 선거에 임박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니까 끄집어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대장동과는 워낙 큰 차이가 있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끄집어내려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하는 게 맞다. 김건희 씨가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김 씨의 논문과 이력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것도 인정하고 가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권영세 의원이 했다라는 것이죠. 의혹을 부정하려면 확인된 그 수많은 어떤 이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반박 자료와 해명부터 내놔야 되는 것인데 당사자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내놓는 게 전혀 없죠. 그냥 말뿐입니다. 그리고 권영세는 주가 조작 의혹이 이것이 묵은 거고 선거 때가 되니까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작년 2월에 이것이 뉴스타파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죠. 근데 이 의혹 보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경찰이 직접 그 내사 보고서를 통해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자, 권영세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를 뭐 작년 2월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2월이면 이제 투표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검찰총장직을 달고서 정치질을 할 때부터 알았는데 이미 작년 2월 때부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권영세가 나서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권영세는 주가 조작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건데, 자, 주가 조작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더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중범죄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거래 당사자들 간의 어떤 정보들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서 정직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써 돌아가는 것이죠. 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간의 그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시장이 어쨌든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근본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시장의 어떤 정보, 거래 자체, 시장의 어떤 작동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부터 이거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듯 시장을 훼손하고 혼란을 주게 되는 이 주가 조작 사건, 이 주가 조작 사건의 금액에 따라서 종신형을 때리기도 하는 게 바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주가 조작 범죄죠. 그런데 이 권영세가 얘기하는 주가 조작 인식의 굉장히 무지한 이 모습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이 위험한 인식 또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힘의 김건희 주가 조작 쉴드 역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거죠. 윤석열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양이죠. 뭐 이런 기본조차 무시하는 걸 보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몸부림이 참으로 애처로울 지경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평가하고 이번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